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더 특별한 강의로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원칙이었죠. 근데 이 부분의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내용을 은근히 까다롭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전제되는 원칙과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과 외부에 존재하는 원칙으로 이렇게 셋을 구분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전제하에서 내용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변동되는 것의 대표주자는 시점이었죠.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엔 시점자가 들어가는 애들이 포함돼요. 그래서 시점 수정이 들어가고 우리가 시점 수정은 무슨 원칙 때문에 한다? 변동의 원칙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 시점의 확정도 뭐 때문에 하는 거다? 변동의 원칙 때문에 합니다.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니까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보고서에 얼마라고 기재를 할 때 꼭 집어 언제 얼마라고 기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그 가격이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대왕 시점, 정말 중요한 시점이 있었죠. 그게 기준 시점이었어요. 기준 시점이 뭐였어요, 여러분?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의뢰받으면 신발을 받아서 부르르 떨면서 10억, 15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평가사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당연히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이겠죠.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당연히 우리는 기준 시점의 가격을 알고 싶으니까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게 시점 수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예측의 원칙. 끊임없이 변동되니까 예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을 추계하잖아요. 추정해서 계산하고. 그럼 그 말은 예측이 필요한 거죠.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할지. 그래서 그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 그게 곧 수익가액이 된다. 이게 수익환원법이었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 첫 번째였잖아요. 그래서 건물과 그 밑에 건물의 부지는 왠지 외부적 상태를 따지는 것 같지만 건물과 그 건물 밑의 부지는 하나죠. 일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 균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과 부지가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걔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는 건물 안에 시설물들끼리의 균형의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지 않아요. 층고가 지나치게 높아서 냉난방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면 당연히 이제 기능적 감가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는지의 여부는 뭘 보면 알까요? 개별 부동산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개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 이번엔 기여의 원칙이 있대요. 기여의 원칙은 하나의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의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는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여의 원칙이 균형의 원칙에 전제되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여의 원칙에 의하면 각 시설물들의 기여도의 합을 하면 그게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지는 것이고 만약에 추가 투자를 할 때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물이 전체 부동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면 그때는 추가 투자하고 작으면 추가 투자 안 하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의 판단을 내릴 때 사용되는 게 기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대요.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배분하겠죠. 외부로 배분해요? 내부에서 나눠 먹어요? 내부에서.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은 생산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 방식에 의해서 임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따가 외우겠지만 수익 비읍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 다음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 있대요. 수익이 체증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증가되는 폭 자체가 주는 걸 체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1층 올렸을 때 수익이 체증하면 올리겠죠. 1층을. 그 다음 2층도 체증하면 2층 올리죠. 3층 체증했으니까 올려요. 4층째도 체증해서
수익이 증가되는 폭이 크니까 올렸어요, 층수를. 그런데 5층째 올렸더니 수익이 증가되는 폭이 줄어요. 그럼 그 비용을 다른 데 투입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층수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수익 체감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치읓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층수의 결정, 한계 요용, 계층과 관련돼 있다. 층이에요, 층. 추가 투자 판단과 관련이 있겠죠. 4층까지는 체증해서 추가 투자했고 5층은 체감하니까 추가 투자 안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내부적 원칙을 외울 거예요. 네 가지를. 어떻게 외우냐면 MM으로 내부의 균이 수수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건물 내부의 균이 수수수. 그래서 균은 균형의 원칙, 이는 이가 아니라 기여의 원칙, 수는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는지 여부는 개별 분석을 해봐야지만 시설물들끼리의 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수익 환원법이다 그러면 X예요. 수익 비읍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원칙이 있어요. 대상 부동산은 외부와 적합하게 이용될 때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와 적합의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외부 환경과의 적합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시장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고 시장성이 감퇴됐어요. 그럼 대상 부동산, 이 건물의 기능이 저하되나요? 기능 저하되지 않죠.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적합하지 않으면 똑같은 건물,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는데 시장성이 감퇴됐어요. 대기업이 이전해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사람이 줄겠죠? 그럼 외부 환경과 부적합해졌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외부와의 적합의 정도는 당연히 지역을 분석해봐야 알지 개별 부동산만 디립다 분석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의 원칙은 외부 비슷한 부동산과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하여 경쟁이 나타나기 위해선 동일한 수요와 공급의 권역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체관계가 성립되니까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와 적합해야 되고 외부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지역의 적합의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를 행했던 거죠. 지읒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하실 건 부동산 가격을 정할 때만 적용되는 가격 원칙이 있어요. 특수하게. 그게 바로 최유효용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포트폴리오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구하죠, 여러분. 최적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유용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리고 만약에 3방식 7방법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외우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대체의 원칙은 대체적으로 다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전제되는 원칙,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 외부에 존재하는 원칙. 내부에 존재하는 원칙, 건물 내부에 균이 수수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외부와 적합해야 되고 외부와 경쟁을 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변동되는 건 시점이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법사 박수현이 여러분들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특별한 강의를 해드렸어요.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